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조무근 사무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강소기업팩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강소기업과 유관기관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강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및 요청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반영에 반영하고자 담론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을 비롯하여 강소기업 지원기관의 담당자들과 대전, 충청 지역의 강소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전, 충청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간담회 영상을 촬영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오늘 간담회가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소기업팩 전담지원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기술국장 원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진작에 작년에 선정한 이후에 이제 진작에 이제 모시고 이제 진짜 강소기업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알려드리고 또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예측치 못했던 상황이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좀 다소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는 기보에 이제 PM도 정하고 온라인상으로는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정보도 알려드리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코로나도 약간 진정세 국면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렇게 날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점점 확인되는 사항들이 이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상 단순히 이제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술력 있는 부품일수록 이제 그 어떤 물류책이라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소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시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4월 1일 날 소부장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본격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한 여러 기업 여러분들께 작년에 이제 지정서는 드렸지만 그 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지정서를 배부해드릴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소기업들이 현장에 느끼는 애로사항들 한번 좀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이제 저희 강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기관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지원기관들에게 한번 그 답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강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지원 사업들을 쭉 안내하는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배포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강소기업들이 실제 사업을 할 때 이거 외 이 내용 중에서도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뭐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면 저희가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걸 확인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 좀 의견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말에 저희 장관님이랑 강소기업 대표분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이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좀 뭐 후배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환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나갈지 그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떤 어려운 자리 이렇게 발걸음해 주셨으니까요. 소중한 의견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하기에 앞서
지금 배부된 책자와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꺼운 강소기업 100 우대 지원 안내라고 적혀 있는 책자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얇은 책자를 한번 안내해 드렸었는데 그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은 책자를 다시 우선은 가편집본으로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시고 오늘 의견을 주시지 않고 나중에 다시 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의견들 다시 더 내용 반영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서 최종본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앞에 목차를 보시면 총 1편, 2편, 3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편은 강소기업 우대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소기업들을 어떻게 우대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편은 이제 그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일반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신청단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3편에 그 사업들의 공고문들을 아예 별첨해 놓았습니다. 근데 일부 공고문들은 이제 상반기에 접수를 마감해서 마감 기간이 끝난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도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 지난 공고문들도 담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책자 보시고 이제 향후에도 저희 PM분들이나 혹은 기술혁신 지원단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더 수정 반영해서 기업들이 더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강소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모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앞에 한 페이지짜리 놓여있는 21년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전용사업 기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강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일부 우대하는 사업들도 있고 좀 작지만 전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외에도 아예 이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21년도에는 강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전용으로 아예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3년 15억 원에서 최대 4년 20억 원까지 보고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R&D에 대한 기획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큰 틀에서는 다른 강소기업과 저희 출연연이나 대학 등이나 이렇게 같이 기술 개발하는 사업들로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특별법에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 과제 중심으로 이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요. 더 추가적으로 기존의 정부 R&D를 지원 받으시거나 혹은 하실 때 애로가 있으셨어서 강소기업이라면은 이러한 부분의 애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실 부분이나 혹은 R&D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굴되어서 21년도에는 지원되기를 희망하는 사업 등이 있으시다면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안건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부터 이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명기계 한국현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본론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진공 쪽에서 지금 이제 융자가 가능한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융자가 최대 100억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융자 쪽을 저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중진공하고 계속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강소기업 100 쪽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평가시 우대, 그 다음에 기준금리 우대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융자에 대한 이제 제한 기준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 500% 초과의 경우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 걸려서 전혀 저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잠시만요. 그 보면 이제 그 세부적으로 그 중진공에서 이제 융자 해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안 되고 유일하게 긴급 경영 안정이라는 타이틀로 된 것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최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그 부채 비율 500%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강소기업 100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채 비율에 대한 기준 조건을 좀 없애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있으면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아직 신청을 뭐 안 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조건이 다 있으면 그럼 뭐 하나도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짜로 이게 확실히 좀 강소기업 100을 그래도 작년에 어렵게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선정을 엄선을 하신 김에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풀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바로 좀 활용해서 그래도 그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좀 도약하는데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김지홍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우대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전용자금 500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200억, 신성장 기반 자금 300억 해서 그 자금들은 그 강소기업 100 기업들을 위해서 특화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도 상향이라든지 그리고 강소기업 100 기업 선정된 기업들은 또 코스닥 상장 기업 또 우량 기업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 한도 그 예외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금리 우대 그리고 횟수 제한 우대 그리고 하이패스 심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사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나 구조 개선 전용 자금 이런 자금들은 경영 애로에 있으신 기업들을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한계 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 제한 부채 비율을 융자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데 통상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3배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초과되는 기업들은 융자 제한하고 다만 단기에 어떤 자본 증자라든지 자구 노력을 하신 경우에는 그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창업 초기 업력 5년 미만 기업이라든지 간편장부 대상자 일부 재창업 자금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들은 부채 비율 예외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그 특별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100 어떤 기술성 사업상이 우수한 기업들은 꼭 융자 공고에서 부채 비율 적용을 반드시 받으시는 건 아니고 지역 본지부 심사에서 그 특별히 그 승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할 지역 본지부에 고사항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 사장님께서도 지역 본지부에 그 사항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심사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그 트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 기술 특허 이런 부분에서 그 높게 이제 평가되는 기업들이고 대부분 강소기업 100 선정된 기업들은 그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있는 제도를 보고 해결하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일단 강소기업이니까 다른 들어가는 거보다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팀장님처럼 좀
예, 안녕하세요. 저 기보 윤선중 PM입니다. 아까 그 사장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중진공에서 말씀하신 그 신성장 기반 자금하고요. 그다음에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이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저희 담당한 그 기업들이 각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하면요. 저희 그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업을 먼저 판단을 하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얘기냐면은 혁신 창업 자금 요 같은 거 7년 미만이거든요. 근데 저 강소 100 기업 중에서 7년 미만인 기업은 제가 통계는 모르지만 거의 제가 봤던 건 10년 정도 다 된 기업들이거든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혁신 창업화 자금은 저 창업기업만 되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가 창업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 창업 자금 이 자금을 한 뭐 10년 이상이라든가 그 요런 좀 그 개시일부터 7년 미만 이런 조항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방금 문의 주신 나오나요? 문의 주신 사항 관련해서 그 저희가 전용 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자금은 신성장 기반 자금과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입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혁신성장 지원 자금 내에 있기는 한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일반 창업 자금하고 다르게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드리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실 때 창업자금으로 말씀을 하셔서 7년 미만 기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발기술 전용자금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 저희도 지원해드릴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PM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령이 통과돼서 이제 강소기업 100 이제 선정서도 이제 새로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강소기업 100 선정된 기업 리스트를 저희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저희도 받은 상태인데 정식으로 이제 선정서를 이제 이제 부여를 이제 기보에서도 이제 드리고 하니까 선정서를 이제 제시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것들을 저희도 경로를 통해서 선정기업 명단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보에서 전체적인 명단을 예. 하고 공공에서는 각 집에 뿌리셔가지고 예.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예. 지금 나와서 부채 비율 그다음에 업력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먼저 설명을 정확히 담당자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조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는 이제 강소기업 입장에서 할 텐데 또 금융 담당 부서는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신용 보증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보증 한도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 매출 대비해 가지고 한도를 이렇게 산정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 30억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도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최대 한도까지 좀 풀어줄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술보증기금 보증부의 신인수 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크게 저희가 이제 강소기업 100 진행을 할 때부터 우대 방안 중에 제일 큰 부분
즉 이제 그 우대 한도를 얼마만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심사를 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액은 30억 원까지 지금 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30억 원까지 할 때 보면 제가 추정 매출액 대비 몇 프로, 그러니까 추정 매출액에 얼마 정도를 저희가 한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강소기업백 같은 경우에는 추정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하면 저희가 이제 추정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50%까지는 저희가 보증금액을 우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그 가까운 영업점에 한번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강소기업백으로 이제 선정되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인증서도 이제 나눠드리니까 그 선정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하실 때 그 내용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요 담당들은 이제 기본 그 지점에 있는 담당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대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AMT 이은주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건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는 제조회사인데 항상 매년마다 저희가 1,000만 불 이상씩은 뭐 수출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뭐 정부적으로다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걸려서 거의 국내적으로 내수로 많이 좀 진행이 되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당하는 조건에 2019년 뭐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에 이제 조금 못 미쳐서요. 혹시 뭐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뭐 상계단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500만 불 이상은 뭐 가능은 한데, 꼭 이제 2019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2019년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조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기술개발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수출지향형 같은 이제 수출지향형 과제가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에 담겨 있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기술혁신 사업 자체는 이제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고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하는데, 수출지향형은 이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700억 원 미만이고, 또 직간접 수출이 이제 50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7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 강소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 제한을 저희도 매출액 확인해 보다 보니까 풀었었는데, 이제 수출 관련된 내용은 우선은 사업 취지 자체가 수출 이제 지향형 과제이다 보니까 반영을 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과제는 우선 그렇게 공고가 된 상황이고, 하반기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년에 강소기업 전용 사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가점 등을 우대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나눠드린 것처럼 21년도에는 강소기업을 위한 전용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지원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아예 강소기업으로 맞출 거고, 그렇게 R&D 뭐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등도 있으면 건의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한데요. 2차가 6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혹시 6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들었군요. 네, 그러면 2차까지는 지금 제한이 안 되고 하반기에 제한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2차 과제가 이제 하반기 과제인데 공고 자체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가는. 네, 그럼 2차 과제는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수는 있나요? 네, 조금 사실 과제 특성이 있어서 네네. 저희도 협의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신오토클레브 연구소장 노종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나눠주신 자료 161페이지에 보시면 소재 부품 장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는데요. 지금 나눠주신 자료도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채용 예정 인력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채용 예정 인력을 이 사업에 신청했는데, 실제 보니까 채용 예정 인력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 수정이 안 돼서 다른 여기 참여하신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고도 괜히 신청하느라고 시간도 뺏기고 신청했는데도 탈락되고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눠주신 책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누가? 예,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채용 예정 인력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1차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만석입니다. 예, 채용 예정 인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162페이지 자료 보시면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년 9월 1일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밑에 별표를 보시면 채용 예정 인력이라 하면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지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정병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 예정일 2020년 6월 1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여기서 이야기한 최종 예정 인력이라 하면 그 인력이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되질 않았더라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채용 예정 인력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희가 채용 예정 인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보니까 최종 예정 인력을 해놓고 사람 이름도 안 적고 아무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해 보면은 그 채용 예정 인력하고 그 회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부장 강소기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쿼터를 분류하고 있어서 이분이 신청한 기업들은 그 이름만 적었으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안내는 받지 못해서 저희가 이름은 적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는 심지어 이제 그런 안내를 받기 전에는 채용을 실제로 했는데 그런 안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력에 대한 이름을 쓸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 뭐 하반기에 혹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까 또? 예, 하반기에는 7월 달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 그 7월 달에 신청하시면은 아마 별 무리 없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공고 예정이면 혹시 지금 뽑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뽑아도 되는 지금 뽑아도 됩니다. 예. 지금 공고문 보시면은 19년 9월 1일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1차 공고나 2차 공고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봐서 지금이나 그 전에 뽑았더라도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산에 있는 주식회사 베이스 이용한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는 유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수출이 거의 90% 이상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솔라셀로 거의 50억 이상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을 통해서 이제 그 수출 지향형 과제를 R&D 과제에 신청을 했는데 그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번에 결과가 이제 요게 오는 중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이 이게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유로 나와 있는 수요 기업이 국내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수요 기업이 저희는 다 이제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요 기업이 오히려 해외예요. 근데 국내 기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기준이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1위거든요. 요 업계에서는. 근데 이거를 테스트할 거를 자체에서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 이유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을 기존 기준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여기 강소기업 100에 해당되는 그 과제들은 별도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탈락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기존 기준을 가지고 이거 잣대를 대다 보니까 이게 그 기준이 안 맞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네. 네, 기술정보진흥원의 한상희 실장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수출지향형 과제 이제 신청을 해서 평가위원을 이제 보고 왔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이제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기술개발 내용은 인정이 되는데, 평가위원분들이 주로 보는 건 이제 기술개발 내용하고 목표를 어떻게 이제 달성할 건지 여부인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이제 제시가 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뭐 성능지표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내용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추후에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서 준비는 좀 해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업성 부분도 예, 당연히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에 현재 아마 N타입으로는 현재 1위라고 P타입, 죄송합니다. N타입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제한한 거고, P타입은 현재 국내에서 1위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N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시장 이제 진출 계획이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P타입은 이제 당연히 뭐 점유율로 어디든 뭐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처하고 이제 공동 개발해서 뭐 신규 거래를 이제 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했는데, 뭐 여기 내용에는 이제 다른 업체하고는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화 가능성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위원들은 좀 의견을 적어주셨고요. 회의가 끝나면은 별도로 좀 설명은 소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따가 상담 좀. 저희가 뭐 당연히 강수기업 뽑히신 분들 이제 기술이 정말 우수한 거는 저희도 그걸 평가해서 뽑았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R&D 과제를 조금 받는 이제 평가하는 기준들이 조금 사실은 R&D 과제를 써내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하나 안내해 드릴 게 12페이지에 있는 R&D 역량 제고 사업, 그리고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 조사 한 걸 보면 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R&D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이 R&D 기획 지원 사업이 R&D 이제 계획서를 같이 컨설팅 기관이랑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는 강소기업 전용으로 30개를 지금 떼어놔서 일차 홍보를 했었었는데, 홍보가 안 됐었는지 혹시 기업들이 그렇게 뭐 필요하시지 않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7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조금 하반기에 또 다시 공고를 할 예정이니까 R&D 계획서 쓰시거나 이런데 이런 사업들을 더 활용하시면은 또 신청하시고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그런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삼명기계 한국현입니다. 저희 몇 가지 조금 더 좀 뭐 문의드릴 사항하고 건의드릴 사항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공고난 내용을 보면 이제 해외 진출 필요 지원 바우처 최대 이제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총 기간 4년 내내 1억 원인지 아니면 연 1억 원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 1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해외 진출을 여기 있는 이제 그 강소기업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너무 조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뭐 그냥 강소기업 아니어도 기존의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이제 규모였던 것 같은데 좀 이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초창기에 공고 때는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료 표지에는 안 보이는데 그 IP 분석 지재권 이제 시제품 테스트 쪽도 이제 R&D 연계 지원하는 쪽에 좀 써 있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최대 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밑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특허 출원하고 해외 출원하고 하는 거는 7년이 넘었건 이내이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게 창업 7년 이내로 한정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요거 좀 풀어주실 수 없으신지 요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소기업 100 전용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따로 좀 마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이제 뭐 산업부 쪽에 그 원샷법이라고 해서 그 저기 무슨 뭐죠 저기 자 갑자기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활법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기활법에도 저희가 지정이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조선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을 좀 변환하는 걸 하면서 기활법에 지원을 해서 그때도 이제 업체 승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또 뽑으셨었어요. 뽑혀서 거기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패키지로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진짜 기활법을 신청해서 필요할 것 같은 프로그램을 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사업에다 그냥 다 가점만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활법을 신청을 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되게 갈증이 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맞게 별도의 전용 트랙이 생기는 게 맞다고 봤는데 이제 전혀 그렇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기활법에서 혜택 받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R&D 가점 2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나마 그것도 공고해서 R&D 5점이라고 공고를 했는데 탄핵가 딱 지나가고 나서 5점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승인이 된 이후에. 그래서 그거밖에는 한 게 없고요. 매년 리포트 내라고 해서 저희가 리포트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거밖에는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소기업 100 공고난 걸 보고 사실 이거는 이제 공고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거는 전용으로 좀 기획을 하셨나 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청도 하고 됐는데 막상 이제 열고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있는 트랙에다 가점만 주신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강소기업 이 100에 선정된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기술은 우수한 회사들인 이제 특징을 갖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갈증을 느끼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굵직한 게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맞게 전용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가점만 기존 거에 가점만 기존 거 신청하기에 조금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다 손 치더라도 그 가점으로 인해서 무조건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선정된 이후에 체감하는 혜택이 굉장히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주저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거 또 이번에 했을 때 또 그냥 있는 거에 가점만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그 예산 받으셔서 전용 이제 실제 이 강소기업들이 원하는 걸 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전용 사업이라는 정부 예산 프로젝트가 국회 예산 심의 거치고 강소기업이 작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이미 예산 심의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용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에서 저희가 스토커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앞에는 그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IP 분석 관련된 이제 내용은 저희가 강소기업을 55개 선정했는데 이제 원래 사업 자체 7년 이내 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창업 7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강소기업 중에는 기업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는 안내를 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책자에는 조금 담지 않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자에서는 우선은 제외를 하였고 그런 부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채 비율 500% 이런 것처럼 제한 요건을 이 사업에서도 조금
강소기업에 한해서는 좀 유하게 봐줄 수 있는지는 또 관계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 강소기업을 선정하겠다라는 이제 나왔을 때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아직 못한 상태여서 20년도 예산에는 전용 사업이 없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21년도 예산 자체도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예산 재정 당국과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들을 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를 항상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21년도 전용 기획안 보시면 저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관해서는 항상 그 대학과 연구기관이 이제 기술 개발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너무 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우선 그냥 정말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기업이 주관이 되셔서 혹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같은 참여기관들과 하는 사업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기업이 어떤 의견이신지 등을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 재정당국 가서 강소기업들이 이렇게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R&D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R&D 사업과는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전용 사업을 저희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기획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거나 필요한 사항들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협의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데 이게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 기술혁신지원단에 계신 기보 PM분들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끝나고 연락처는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그 질문 주셨던 그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질문하셨던 그 1억 지원한도는 우리 사업에 선정되셔서 참여하시는 협약기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최대 한도 1억은.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이 되지 않고 반납되는 금액들이 항상 매년 저희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출 성장 단계별로 6단계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성장 단계별 보조금 최대 지원 한도를 좀 차등해서 좀 줄였던 것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이제 강소기업 100기업처럼 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제 손에서 좀 결정하기는 힘든 사항이니까 중기부 담당과랑 좀 협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매년 1억씩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 저희가 한 세 번째 참여부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성장 단계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세 번째 참여부터는 좀 제한을 두고 참여에 제한을 좀 두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요. 그 제한에 걸리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하신다면은 1년간 1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저희 중기부 바우처 사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부 바우처 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매번 저희 뭐 중기부 사업 아니면 산업부 사업에 선정이 되신다면은 그 사업에 있는 최대 한도만큼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기술보증기금의 PM 담당하고 있는 조정숙입니다. 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요즘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OEM이든지 ODM 형태로 제조를 하고 있어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청 공장에서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원부자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뭐가 더 들어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하고자 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제 몇 번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 우리는 실제 공장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때 일선에 있는 담당자분께서는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이라고 해서 예전과 같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개발하고 검수하고 그다음에 각 파트에 필요한 공장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적절하게 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전 방식의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강소기업들 중에는 해당이 안 되시는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혹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보통 이제 사실은 저는 강소기업 올해 뽑혀서 가점 5점 드린다고 했을 때 R&D 사업을 많이 기업들이 신청을 하실 줄 알았는데 현재 지금 신청하신 기업이 20개가 조금 안 되는데 혹시 R&D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안 하셨거나 혹은 하반기에도 좀 할 계획이 따로 없으신 기업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러한 뭐 이런 측면 때문에 R&D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허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싶어서 좀 여쭤보는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실 기업이 있으실까요? 혹시 상반기 R&D 신청 안 하신 기업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강소기업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안 될까봐 중복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초기에 전부 3월달에 다 마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를 벌써 3월달쯤 손에 받아서 이거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강소기업 프로그램으로 또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각 사업들 공고 나가거나 이럴 때는 꼭 기업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D 사업 하반기 과제로는 공고를 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선정되고 지원단이 꾸려진 게 2월이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별도의 트랙이 있는 거냐 아니면 어플라이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사이에 공고를 이제 책자를 받고 봤을 때는 다 마감 날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라 다들 지원을 못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공고 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연결해서 네. 그게 그 20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1년짜리 사업이라고 하면은 상반기에는 이제 그 1년짜리를 다 드리고 아니면 하반기 과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해당하는 금액과 내년도에도 그 상반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액은 동일합니다. 상반기 과제, 하반기 과제. 이제 드리는 연도가 다를 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바우처 사업에 그 전시회 관련해서는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공공연구개발 파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한 2, 3년 전에 신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저희가 이제 요청한 인력 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중소기업은 인력을 이제 채용하기 힘들으니까 그 공공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연구 인력을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으로 또 파견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저희가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인력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 파견을 해줄 인력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바우처 사업 질의하셨던 것부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이제 오일 살만하게 좀 적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전시회는 모두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가 국제 전시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전에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열린 국제 전시회가 가능한데 단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 전시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UFI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인증을 받은 전시회가 이제 국제 전시회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통 인정을 하는데요.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라도 참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시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받아보시는 개별 전시회 참가라고 우리가 전시회에 직접 참가해서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의 사후정산 방식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등록된 수행기간이 있습니다. 전시회 관련해서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는 수행기간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라도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분류에서 콘셉트 디자인 개발까지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떤 1억이 배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전시 많이 나가니까 전시회 부분을 최대한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시고요. 원하신 거 전시회 한 건에 1억을 다 쓰시겠다고 하셔도 전혀 무방. 예,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만 조금 이제 그 디자인 개발 분야는 저희가 조금 단가 제한이 있습니다. 좀 약간 과단가 부분이 항상 예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디자인 개발에만 조금 제한이 있지 그 외에 전시회나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쪽 서비스로 몰아서 활용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마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파견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파견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는 그 공공연에서 파견 갈 그 인력들, 정규 직원들이나 기업 파견 연구직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그 파견 갈 기업들하고 만나서 어떤 서로 협상을 합니다. 연봉 협상, 조건 협상을 하고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찾을 사람이 없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기업 인력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또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력 시장에 상존하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기업에서는 채용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은 갈 데가 없고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따로 이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왜 그런지는 별도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진짜로 없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에 5천만 원 한도를 저희가 정부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 한 2억을 주겠다. 그러면 갈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나는 한 8천만 원만 주겠다. 아니면 5천만 원까지 한도니까 난 1억 주겠다. 이랬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계약 조건에 관한 부분, 물론 계약 조건 떠나서 이 업무에 합당한 사람이 있냐 없냐 요거는 또 다른 문제고, 업무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부분들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업무에 합당한 사람은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다. 조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가장 큰 게 연봉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근무 조건일 건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어떤 이유인지, 사람이 없는 건지 조건이 안 맞는 건지 한번 같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방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과 출연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제품 장비 분야는 이제 출연연과 기업 간의 이제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연연들과 함께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출연 연구기관 사이의 간격을 좀 좁히고자 방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강소기업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할 안건 중에 이제 또 다른 한 부분은 그 A4 용지 중에 뒷페이지에 있던 사회 환원에 대한 강소기업 의견 조사인데요. 우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막걸리 파티라고 저희 박영선 장관님과 이제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의견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은 우선 저희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 성과를 이제 달성한 기업들은 그러한 성과 달성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외부적인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소기업은 이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기업인 만큼 이런 사회 환원에 참여할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5개 중 44개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회 환원화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주신 기업이 약 8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우선은 현금이나 주식 기부 등을 통한 방식보다 지역 사회에 공헌하거나 혹은 후배 기술 등에 자문해 주겠다라는 의견이었고, 이러한 재원을 사용할 대상은 강소기업, 그리고 운영 형태는 강소기업 협의체 내에 편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강소기업 분들께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째로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그날 상황 좀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이제 논의되었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 2억 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걸 통해서 굉장한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는 기업이라면은 이제 사회에 한 5, 6억 원 이상 정부에 지원받은 것 이상을 환원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회신받았던 내용 등을 보면은 이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혹은 뭐 소외계층을 지원하거나, 저희가 이제 강소기업 외에 스타트업 소재업 분야 스타트업 등도 뽑고 있는데, 이런 후배 기업들에게 기술 자문 등 현물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그 설문조사로는 조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쭤보려고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뭐 당장 뭐 말씀 주시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회사에 돌아가셔서 뭐 전체적인 강소기업들 의견이 이런 게 있다더라, 좀 사장님들께 좀 보고 좀 해주시고,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논의해 나갈 사항이니까 좀 그렇게 좀 내부에 좀 보고 좀 해주시고, 또 나중에 좀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업 외에도 실제 뭐 할 때 뭐 이런 게 더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실제 뭐 지금 우리가 준 프로그램이 잘 워킹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좀 개선하는 데 좀 집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술 보증기금의 기술혁신지원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여기 중기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기술거래소하고 협업을 해서 상장을 원하시거나 IPO를 가시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 상장 설명회나 또는 1대1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 저희가 이제 그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삼성전자하고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 일단 그 현재 삼성전자에서 그 삼성전자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쪽에서는 대외비라고 얘기까지 하던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삼성전자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걸 저희 이제 강소기업 전용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일단 그쪽하고 협의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게 잘 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뭐 삼성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 기업이시라면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도 기타 뭐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는지를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없는 제도 중에서도 혹시 우리 그 회사에 필요한 이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것들 저희 PM님들 계시잖아요. 그 PM님들을 통해서 좀 전달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좀 다소 좀 안타까운 건 현재 지금 저희 혁신지원단 PM 분 5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너무 이제 많은 기업들을 상대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다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그 보완해서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따로 없으시면 저희가 원래는 15시 30분까지 계획을 하기는 했었었는데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 유선상이나 혹은 이메일로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금일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